안녕하십니까. 네, 최 기자, 이 부산과 강릉 이 10대 폭행 사건 정말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10대들의 폭행 사건 혹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서도 저도 좀 추가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집과 학교 밖을 나선 모든 청소년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 즉 집과 학교 밖을 나갔다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좀 더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 기자가 이 집과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한 번화가를 가봤는데요. 네. 이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3, 3호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자리를 아예 잡아두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이 좀 있으면 영상으로 나오겠지만 자세히 지켜보면은 다름 아닌 화투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투놀이는 밤새 이어졌었는데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만든 가출 패밀리, 이른바 가출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또래들로만 구성이 돼서 그만큼 쉽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었는데요. 실제 가출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다가 좀 만만해 보이는 애가 가가지고 때리기도 아니 욕하겠지. 제일 쉬운 게 보호랑 조건이니까 한 번에 50, 40 정도. 이 대부분의 가출팸은 적게는 4, 5명, 많게는 10명 단위까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잠시뿐이고요. 대부분 법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갈 거 어차피 들어갔다 나올 거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사람 죽이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수영하게 다 때리고 들어간다고. 네, 이런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정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쉼터,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실제 이야기로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력적인 부분과 또 시설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심지어 쉼터를 거점으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쉼터 관계자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전국에 있는 쉼터를 다 돌아다닙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냥 계속 막 여기 놀러 왔으면 뭐 며칠 있다가 또 친구들이랑 같이 또 서울에 또 며칠 있다가. 학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한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사회를 향해서 원망 섞인 말을 내놓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번? 네. 집에서도 이제 저 신경 써주면 신경이 안 써줘요. 수업방해가 되니까 그냥 사과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말리거나 막아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죄의식은 줄어들고 그만큼 더 심한 범죄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 소년법의 내실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갈 거 어차피 들어갔다 나올 거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사람 죽이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수영하게 다 때리고 들어간다고. 네, 이런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정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쉼터,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실제 이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 기자가 이 집과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한 번화가를 가봤는데요. 네. 이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3, 3호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자리를 아예 잡아두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이 좀 있으면 영상으로 나오겠지만 자세히 지켜보면은 다름 아닌 화투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투놀이는 밤새 이어졌었는데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만든 안녕하십니까? 네, 최 기자, 이 부산과 강릉 이 10대 폭행 사건 정말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10대들의 폭행 사건 혹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서도 저도 좀 추가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집과 학교 밖을 나선 모든 청소년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 즉 집과 학교 밖을 나갔다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좀 더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이야기로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력적인 부분과 또 시설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심지어 쉼터를 거점으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쉼터 관계자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전국에 있는 쉼터를 다 돌아다닙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냥 계속 막 여기 놀러 왔으면 뭐 며칠 있다가 또 친구들이랑 같이 또 서울에 또 며칠 있다가 학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한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사회를 향해서 가출 패밀리, 이른바 가출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또래들로만 구성이 돼서 그만큼 쉽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었는데요. 실제 가출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다가 좀 만만해 보이는 애가 가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아니 욕하겠지. 제일 쉬운 게 보도랑 조건이니까 한 번에 50, 40 정도. 이 대부분의 가출팸은 적게는 4-5명, 많게는 10명 단위까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잠시뿐이고요. 대부분 법을 비우는